진 이유 분석 대한민국 vs 멕시코 올림픽 8강. 까다로운 상대임에는 분명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멕시코 선수들은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막기가 정말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부짠이 돌파당하고 거리를 주면 정확한 킥으로 찬스를 만들고 혼자서는 목말르니 헬프를 뛰어야 되는데 헬프를 붙으면 또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단 상대방 공격수가 이미 공을 가진 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기도하며 버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득점 기대값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과 함께 버텨내면서 기회를 노려볼 것인가?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방이 멋대로 하기 전에 끊어낼 것인가? 김학범호는 일단 하던 대로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한 4-2-3-1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후자를 택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선수들은 전방 압박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전방 압박을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퇴를 해야만 했고 점점 안 좋은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공수 간격으로 인한 리바운드 확보 실패. 둘째, 수비수들의 전진 타이밍. 셋째, 이동준 선수 활용. 마지막 교체. 첫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먼저 공격수들을 잔뜩 전진시킨 후 황의조 선수 쪽으로 깊게 찌르는 패스를 넣고 그 공이 상대에게 막혀 흘러나오는 순간 압박을 가해 배선의 공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괜찮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첫 번째 동점골도 이 과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허나 공수 간격이 너무 넓을 뿐더러 전방에 워낙 많은 숫자가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남은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된 공에 도전해줘야 그나마 리바운드 싸움이 됐을 텐데 풀백 선수들은 라인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 두 선수만 도전을 하다 보니 숫자 싸움에서 밀리거나 경합에서 밀려 리바운드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과 리바운드를 따냈다 하더라도 후에 명확한 플랜이 없어서 충분하게 유효타를 먹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수비진은 반칙 상황이나 스로인 상황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고 미드필드와 수비진의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군 수비진에는 아웃 넘버가 충분히 생기는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하지 않아 공수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고 리바운드 경합에서 불리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반칙을 당하거나 스로인을 할 상황이 되어 전진한 상황에서 풀백을 함께 활용하며 공격을 진행했을 때는 김동현 선수나 김진규 선수의 킥이 더 빛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동준 선수의 활용도도 훨씬 올라가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비진에서 공을 직접 전개시키려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정말 뒤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게 된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공간이 난 선수들마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비에 성공해 빠르게 역습을 나가야 할 때만 주로 이동준 선수에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동준 선수의 수비 시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수비 시에는 4-3-2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최전방에는 이동경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위치하고 이동준 선수는 4의 측면에 위치합니다. 멕시코 같은 팀을 상대할 때에는 측면 미드필더가 풀백의 수비를 많이 도와줘야만 하는데 공격의 핵인 선수에게 그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최전방, 최후방을 동시에 노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전진 위치를 잡아 우리 팀에 엄청난 공격력을 더해줬지만 풀백의 수비를 충분히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령호 선수는 많이 힘들어했고 해당 위치에서 많은 찬스를 내줬습니다. 수비 시에는 이동준 선수가 전방으로 가고 다른 선수가 측면 수비를 도와주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교체 문제입니다. 위의 3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선발이 저렇게 나온 이상 뒤로 물러서기보단 전진해야 한다는 점. 게다가 이미 3-1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가 없었습니다. 후방에서는 공을 가졌을 때 더 과감하게 전진하고 아웃 넘버인 선수를 충분히 활용할 것, 리바운드를 더 딸 수 있게 도와줄 것, 많은 선수들을 전진시켜 동점골을 노린다는 점에서 경기 운영은 어쨌든 일리 있게 흘러갔다 볼 수 있겠지만 교체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투 볼란치에서 원 볼란치로 바꾼 것까지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교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덕분에 공수 간격은 계속 벌어진 채로 남았다는 것. 우리 수비수들 중 유일하게 공격성이 강한 강윤성 선수가 빠진 것. 그리고 명확한 역할을 주지 않고 엄원상 선수를 투입한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전반전 강윤성 선수가 페널티킥을 내어준다던가 마크를 놓친다던가 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동점골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관여한 선수이고 엄원상 선수 대신 측면 높은 위치에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우측면에서는 설영우 선수의 보조를 받아 이동준 선수가 공격을 하면 됐는데 좌측면에서는 김진야 선수 혼자서 뭘 만들기에는 너무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엄원상 선수는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 힘든 판에 나와서 25분 만에 도로 교체 아웃되는 굴욕을 맛봤고 좌측면은 여러 선수가 돌아가며 대어볼을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팀은 한 골 따라 붙는 데는 성공했지만 워낙 밸런스가 깨져 있는 교체였기 때문에 늘이 3골을 더 허용하며 패배하고 맙니다. 올림픽 축구는 이제 끝나버려서 김학범 감독님께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네요. 선수분들 더운데 열심히 뛰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